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라폼 EKS 프로젝트의 HCL 언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HCL 언어뿐만 아니라 테라폼을 실행했을 때 어디까지 코드가 인식이 되는지 그 범위도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HCL 언어는 테라폼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HCL 언어로 작성된 파일은 확장자 tf를 갖게 됩니다. 헬로 월드 예제를 보면 이 main.tf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파일은 HCL로 작성된 테라폼 코드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HCL 언어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르게 구성 내용을 작성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테라폼 언어 공식 문서를 보시면 테라폼 언어는 테라폼 구성 랭귀지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일반 프로그래머 언어하고 다르다고 조금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 프로그램은 뭔가 코드를 작성 한 줄 한 줄 하는데 이 HCL 언어 자체는 이 블럭이라는 단위로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테라폼 공식 문서에 가보시면 HCL 언어는 이런 블록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되어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예제를 보면서 쉽게 보려고 합니다. 헬로월드 예제 코드를 조금 봐볼게요. 헬로월드 코드는 두 가지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테라폼이라는 블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리소스 블럭이 있죠. 그리고 각각 블럭마다 블럭 바디의 내용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까 봤던 코드를 그대로 발표 자료에서 본 이 블럭 구성으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리소스로 시작되는 블럭을 가져온 건데요. 제일 왼쪽에 이 보이는 리소스는 블럭 타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블럭 타입이 리소스인 거고, 그 다음 뒤에 블럭 라벨이 있죠. 블럭 라벨이 0개 이상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2개가 나왔네요. 첫 번째 로컬 파일이라는 블럭 라벨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데모라는 블럭 라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블럭 바디 이 블럭 바디가 이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의 블럭 바디는 helloworld.txt를 만들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 파일의 내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HCL 언어는 블럭 단위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걸 쉽게 예제를 보면서 살펴본 거고요. 이 블럭 타입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블럭 타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블럭이 어떤 행위를 할지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제에서 지금 보이는 거는 리소스 블럭입니다. 따라서 리소스 생성, 수정, 삭제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블럭이 아닌 다른 블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헬로월드 예제 코드 보면 테라폼이라는 블럭이 있죠. 이 테라폼이라는 블럭 유형은 테라폼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프로바이더 설정을 살펴봤는데 이 테라폼 블럭에 프로바이더 설정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블럭 타입을 저희가 선택을 했으면 이 블럭 타입에 대한 세부 행위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정의를 블럭 라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헬로월드 예제에서는 로컬 파일이라는 블럭 라벨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프로바이더를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 프로바이더에서 지원해주는 모듈을 저희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컬 파일 블럭 라벨은 결국 프로바이더에서 지원해주는 모듈을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리소스 블럭 타입에 로컬 파일이라는 이 블럭 라벨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로컬 파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 발표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컬 프로바이더에서 지원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로컬 프로바이더 문서를 가보시면 도큐멘테이션을 클릭하면 이 리소스 타입에 대한 지원해주는 모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원해주는 로컬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요. 오른쪽에 example UJ를 클릭하면 예제 코드가 나와요. 이 예제 코드도 보시면 리소스라는 블럭 타입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로컬 파일에 대한
프로바이더 모듈을 블록 라벨로 설정을 한 거죠. 블록 라벨이 두 번째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두 번째 first, 그 다음에 second라는 블록 라벨이 각각 있는데요. 이처럼 두 번째 위치에 존재한 블록 라벨은 이 각각 블록에 대한 고유 이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helloworld.txt 파일과 helloworld2.txt 파일을 만들려고 두 개의 블록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고유한 이름이 설정이 돼야 되고 첫 번째를 first라는 블록 이름을 제가 지정을 한 거고 두 번째는 second라는 이름으로 블록을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고유하게 구분할 때 블록 이름을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름을 갖게 되면 서로 나중에 블록 간 참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블록 이름이 꼭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블록 라벨이 있을 때만 예제를 살펴본 건데 블록 라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블록 타입만 있고 블록 라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 예제이지만 프로바이더 설정이죠. 프로바이더 설정은 블록 라벨이 없습니다. 단지 이 테라폼이라는 블록 타입만 있고 블록 바디에 이 테라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 타입은 무조건 있어야 되지만 이 블록 라벨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테라폼 공식 문서에서 이 주황색 글씨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동일한 블록 이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블록 이름이 있다면 에러를 뱉게 돼요. 한번 실습해 볼게요. 헬로 월드 예제에서 저는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블럭이 있는 거죠. 데모라는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테라폼 플랜을 입력을 해보면 duplicate, 즉 동일한 블럭 이름을 갖는 설정이 있다 라고 에러를 뱉게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네임은 반드시 고유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테라폼 코드 인식 범위인데요. 인식 범위라는 의미는 테라폼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확장자 tf 파일이 어디까지 인식하냐라는 의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라폼 명령어를 실행하는 현재 디렉토리 경로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라폼에서는 현재 디렉토리 경로를 루트 모듈 또는 워킹 디렉토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루트 모듈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제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는 게 좀 복잡하다고 생각이 돼서 코드 구조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의 GitHub에 가보시면 이 ignore 서브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 클릭하시면 이 ignore 서브 모듈 안에 서브 모듈이라는 하나의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서브 모듈 안에 테라폼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ignore 서브 모듈에서는 이 디렉토리만 있고 테라폼 코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ignore 서브 모듈 위치에서 제가 테라폼 init을 한번 명령을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테라폼 init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테라폼 초기화할 코드가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서브 모듈 위치로 가서 테라폼 init을 명령을 치면 테라폼 초기화 과정이 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위치에서는 테라폼 코드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테라폼 코드가 있지만 현재 경로에 테라폼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네, 테라폼에서는 이 루트 모드를 변경하는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chdir이라는 인자가 있는데 인자를 설정을 해서 루트 모드를 변경하시면 이전에 실행이 안 됐던 테라폼 명령어가 잘 실행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테라폼 코드는 HCL이라는 언어로 작성이 됩니다. 이 HCL 언어를 작성을 할 때는 블록 단위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블록에 대한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봤던 내용은 테라폼 코드가 어디까지 인식이 되느냐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명령을 실행할 때 이 명령을 실행한 위치에 있어야 테라폼 코드가 인식되는 걸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이제 HCL 언어 문법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HCL 언어가 블럭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 살펴봤었고요. 이제 이외의 문법들을 아마 제가 예제를 한 개 한 개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